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제주도 임장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출장 겸 해서 좀 방송을 한 번밖에 못 올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현재 횡보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을 자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번 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스윙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에 추천 영상이 떠서 뭘 하나 봤는데 여기는 한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타 수익으로 올해 한 2억 3천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본인이 좀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장인 투자자죠. 직장인 투자자인데 저도 한 2억 원 이상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제 방식만으로도 다른 방송 안 보고도 그 정도 수익은 유지할 수 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월과 6월 같은 하락장이 아닌 다음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7월과 같은 횡보장에서는 스윙 전략으로 좋은 섹터들만 잘 선정을 해도 충분히 한 달에 2, 30%는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 국이 이제 8월 제가 지난달은 쉬었었죠. 그리고서 이제 8월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강과 2강에서 어쨌든 주식 공부를 같이 하셔서 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계속 승률은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멤버십에 있는 종목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종목만 접근한다고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멤버십 종목들도 좋은 승률은 내고는 있지만 분명히 기초는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픽 종목 결과 살펴보면은 제가 주식 토론방에는 윗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주들, 풍력이나 태양광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공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7월 29일 아침이죠. 아침 7시 35분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에너지 솔루션, S에너지,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 태양광 종목들 공유해드렸었고, 동국 SNC, 유니슨, CS윈드 같이 그런 파트를 어쨌든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윗부분에 이제 가려진 대장주들도 좀 있었고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명에너지는 상한가를 갖고 현대에너지는 27%, 인포바이는 24%, 동국 SNC는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방에는 물론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는데 공부방에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사실 풍력이나 태양광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방송도 한 7, 8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6월달 하락장에는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렸었죠. 그때는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월달에 많이 급등을 한 것들이 많이 뱉어내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 텍사스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6월달에는 큰 하락이 있었고요. 3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발 재료가 좀 나왔죠. 바이든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어쨌든 주식 토론방에도 종목은 공유해드리진 않았지만 풍력과 태양광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셨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신규 상장주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규 상장주 리스트들도 다 보여드렸었죠. 그 중에서 대명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 주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대명에너지가 금요일에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여러 번 SDN과 함께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는 부대장주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픽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그때 하여튼 픽 종목 했었던 거 인포마인도 마찬가지로 무중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 제가 아마 화요일날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목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고 이제 이렇게 인포바인이 금요일에 23%까지 급등하는 저도 좀 아쉬운 게 제가 한
총 합쳐서 두 날 합쳐서 한 15% 정도밖에 10% 정도 수익을 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끌고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스터디 신청 또는 수료한 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마지막 등급인 젊은 부자들 등급 이상인 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OG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300에서 2600까지 박스권을 이루면서 쭉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당연히 2700에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00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2700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정유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세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700선까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뭐 여전히 약재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도 지금 사실 60일선에 저항에 좀 부딪히기 직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2500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한 2300에서 2600 사이로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는 73,589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제가 정점을 찍고 계속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제약상 관련된 주들을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마저도 줄고 있으니까 제약상 관련된 주들이 다시 이게 시세가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또 전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다들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만 뭐 강력한 재료가 하나도 나와준다면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주도주 섹터가 아닌 이상 주도주 섹터라도 빠르게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 내고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와야지 뒤늦게 들어가면 바로 물리게 되는 장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괜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약 후강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치수도 보시는 것처럼 한 지금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좋은 흐름이죠. 다만 이제 좀 저항에 부딪힐 때는 됐다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최소한 뭐 갭상승 소폭 갭상승으로 상승 시작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미선물 지수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겠죠. 오후장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요. 성장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실적 시즌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리고 다음 주에 한두 종목 남아있긴 한데 그런 종목들까지 끝나게 되면 실적주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실적주들은 가치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종목들을 빠질 때마다 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지난 5월달 재테크 강의 때나 5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게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나 PCB 이런 것들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었고 다 저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 5월 재테크 강의 때부터는 제가 종목에서 다 뺐죠. 뺐고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 고점 찍고 나서 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테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는 PCB가 그렇게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또 실적 시즌에 지금 이번에도 뭐 시외 거의 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월요일엔 한 7, 8%뭐 이렇게 10%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적 시즌이 또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도 내가 가치 투자자라면 물론 빠질 때 크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하지만 내가 뭐 단기나 스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적 시즌이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PCB라고 해도 올해 전반기 내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5월 고점 찍고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에서 그래도 그나마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이고요.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되게 된다면 좀 더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겠죠. 공포지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세가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지수 상승세가. 그래서 오히려 공포지수는 이제 올라가서 3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되고 반대로 20포인트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주식 강의 알려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된 주들은 현재는 볼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원유 같은 주들, 원유, 천연가스들이 2% 1%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가 같이 상승을 하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바이든의 그런 법안 그리고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한 $9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또 러시아에서 또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또 주말 동안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한동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도의 최고점 돌파하기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52주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전고점, 최고점까지는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저항대를 보통 52주 신고가 정도로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가 지수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에 있고요.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뭐로 의미하냐면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뭐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물론 뭐 대의적으로 미국이 이제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기 있는 정책을 하려면 결국엔 돈도 풀어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방향은 그런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점점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죠. 기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7월 25일자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7월 28일에 그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죠. 기후 대응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았네요. 그 전 기사에 보면은 맨친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통과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지금 기후 대응법이 합의가 됐다. 맨친 의원이 찬성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급등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재료가 있다는 거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급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러고 나면 당연히 뭐 재료의 소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뭐냐면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정책 예산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481조 원 정도를 책정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BBB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와 추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라든지 탄소 중립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SDN 같은 경우는 제가 뭐 4월, 5월 달에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흐름은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하지만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주긴 했죠. 물론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현재는 이제 뭐 대명에너지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아랫단의 대형주들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OCI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계속 제가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SDN이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고요. 반면에 대형주인 하나솔루션이나 OCI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거는 각자의 뭐 스타일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하는 거죠.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변동성이 강한 테마주를 매수하든지 또는 대형주를 매수해서 뭐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건지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에서 예를 들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형주고 나머지 뭐 세트리가이라든지 이런 아랫단에 있는 것들 제노코나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뭐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관련된 주도 꼭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탄소 중립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과 수소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섹터를 다 보셔야 되고 일단 풍력까지도 순환매 돌 것이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동국 SNC도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나왔고 동국 SNC는 장중한테 한 20%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CS 베어링도 무상증자 이후로 좀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 CS 베어링과 동국 SNC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CS 윈드는 좀 대형주죠. 1조, 중형주죠. 1조가 넘는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도 대형주기 때문에 좀 무거운 모습이라서 그거에 비하면은 상승률은 적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아 제강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아 윈드인가요? 세아 윈드가 그 아래 자회사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이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세아 제강지주까지도 한번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른 재료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밀렸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재료가 발생하면서 같이 편입이 된 거라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특히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주까지도 좀 보셔야 되죠. 수소 관련된 주도 이제 금요일 날 좀 시세가 나왔는데, 범한 퓨어셀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범한 퓨어셀 얘기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신규 상장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시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죠. 신규 상장주들은 많아봐야 한 지금 한 35, 한 40 종목 정도 되겠네요. 뭐 이런 펀드 같은 거 다 빼고 40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종목 이상이 지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뭐 G2 파워도 그렇고요. 뭐 수많은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왔고 이번에 대명에너지까지 나왔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범한 퓨어셀도 뭐 상한가까지는 꼭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장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크하고 부상주공,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수소 대장주들까지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유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유니크나 부산주공에 비하면 시총은 큰 편인데 그래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히 뭐 저는 한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도 좀 큰 뉴스죠. 제가 그 교육 관련된 주들을 이번 주 그 유튜브 멤버십 픽 종목 화요일 날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다음에 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어서 공시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오늘 10%대 상승을 했고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었지만 이미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인포바인 4, 여기서 50% 이상 설명 상승을 드렸고요. 했고 어쨌든 섹터가 같이 상장주고요. 청단 글로벌도 종목들 중에 좀 체크할 상장주고요. 청단 글로벌도 신규 상장 이쪽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 오늘 또 주요 체크해봐야 만한 건 당연히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두 번째 급등은 없었고 그러고 나서 횡보를 좀 했었죠. 횡보 한 2, 3일 횡보하다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죠. 그때 그 메가MD를 비롯해서 정책 관련된 주들의 상한가가 한 3종목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 20% 이상 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섹터잖아요. 개별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만 개별 재료가 있는 게 아닌 교육 정책이라는 섹터 전체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거고, 다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급등은 없었고 그러고 나서 횡보를 좀 했었죠. 횡보 한 2, 3일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비 기명 이런 종목들이 장중한테 한 25%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수급이 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섹터가 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 섹터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급등할 흐름이 있다. 조그만 재료로 나오면 급등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조그만 재료가 이거였습니다. 조그만 재료 이상이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법안을 신속 강구하겠다. 결국엔 이렇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관련된 주들, 아동 교육 관련된 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 거의 끝날 때쯤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시외 상한가 간 종목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월요일 날 그 상승 흐름으로 급등 흐름으로 시작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그래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기 교육 이야기, 뭐 새 양극화, 결국 양극화 교육 편차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비 기명, 캐리소프트 한 내니 능률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장초에 급등 시작을 하게 되겠죠. 메가MD도 현재 4%, YBM넷, 뭐 애니 능률 3%,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마 상가 시외 상가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런 재료가 있었고, 하나그룹이 금요일 날 급등을 하게 된 게 이 내용 때문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 스터디 강의에 있는 그룹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죠. 그 그룹 순환매 차원에서도 제가 뭐 하나라든지 이런 효성그룹이라든지 뭐 또는 최근에는 HLB 그룹 뭐 이런 것들 사례를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 스터디 1강에서는 하나의 그런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분 구조와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장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차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삼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미래 사업을 아무래도 장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하고,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뭐 항공우주 관련된 뭐 가장 대표주기도 하고 방산 대표주기도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 차남, 삼남에 대한 지배구조에 따른 뭐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산 이런 전투기 랜딩 기어 좋고 뭐 39분 비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로템의 이런 수주, 대량 수주를 비롯해서 계속 방산이라든지 이런 항공우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작년부터 중장기로 또는 장기 6개월, 1년 이상으로 끌고 가기 좋은 파트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항공우주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타가 아닌, 그렇게 뭐 끌고 가기에도 1년씩 끌고 가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우주 정도, 현대 로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LLG 넥스원이나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로서 순환매가 추가적으로 좀 돌 가능성이 있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 직전이죠.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은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돌파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원전 MOU 임박, 지재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좀 나왔는데요. 지금 원전 동맹에 대해서 5월 달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차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 발전 보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도 뭐 장초에는 최소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G2파워, 오르비텍, 우진, 한신기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다시 좀 밀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K 바이오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삼성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들은 반도체 소부장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좀 문제예요. 8월 달까지 그 치포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지금 추세라면은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기야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30%가 중국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논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비중은 좀 반도체 쪽은 줄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PCB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왔죠. 재료가 이제 심텍,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게 좀 나와서 뭐 월요일에는 좀 급등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심텍이나 코리안 서키드 같은 경우 현재 과대낙폭 구간이어서 좀 더 뭐 10%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BH나 아비코전자가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BH는 거의 정배열 상태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과대 낙폭이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 저항대 하나만 돌파하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두 종목을 좀 더 저는 뭐 심텍이나 코리안 서킷에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는 이제 BH나 아비코전자 쪽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더불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LB세미콘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실적 그 리포트도 잘 나오고 해서 LB세미콘이나 좀 이렇게 그 갭 구간이 있는 PSK나 DB하이텍 모두들 요새 좀 올라가다가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음봉 장악형 캔들이 한 번만 나와주게 된다면 그래도 한 5%대 급등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 발표는 안 한 종목들도 좀 있어서, 할 실적 발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파트는 테마주는 아니고 실적주들이죠. 그래서 실적주와 테마주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도 항상 그 2강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썩는 플라스틱 관련된 뭐 이런 재료들도 나와서 플라스틱 관련된 주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텍 저평가 심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실적 시즌의 중반이죠. 중반이고 이제 다음 주에 모든 실적 시즌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초에 9시 전에 새로 발간되는 리포트들 중에서 저평가라든지 아니면 또는 매수 의견이 높아진다, 상향 조정된다든지, 이렇게 뭐 턴 어라운드라든지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뭐 그게 대형주냐 소형주냐에 따라서 또는 테마성이 있는 거냐에 따라서 뭐 급등의 흐름은 뭐 5%일지 10%일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들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요일은 당연히 그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뭐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GM 투자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전장 기업으로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전장 기업이 지금 한 종목밖에 없죠.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섹터가 아직은 주도주 섹터는 아니다. 그나마 금요일에는 이 미국 기후변화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도 있고 이렇게 급등 나온 흐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월요일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포바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 풍력 기후 변화 관련된 주, 세아 제강기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기 때문에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 HN도 관련주라고는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주니까 탄소 중립과도 관련이 있고요. GN1 에너지 이런 것처럼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는 지열 낸 난방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세는 아니죠. 대세는 당연히 풍력과 태양광 수소기 때문에 뭐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뭐 따로 분류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T사이언티픽이 이제 비덴트 상승 이후로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중에서는 최근에 차트가 제일 괜찮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도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는 것들이고 수주나 또는 흑자 전환 또는 실적 발표가 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이렇게 뭐 3%에서 10%까지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이번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목요일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4% 급등 나왔고요. 하나솔루션, 뭐 현대로템, 동국 SNC 정도 다 설명드렸었고 기관 순매수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현대로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주식스터디 9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제가 사실 제주도 출장이 좀 있긴 한데 뭐 제가 그 등기를 좀 하고 와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방송을 뭐 가능하면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멤버십은 내일 정도 방송 한번 1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달 8월 달에도 횡보장이 좀 유지돼서 많은 분들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